네, 안녕하십니까. 붕어나라TV입니다. 오늘 12월 28일입니다. 평일이고요. 오늘 공주에 있는 패밀리 낚시터 1호지로 왔습니다. 2호지는 얼음이 많이 얼어서 낚시를 못하고요. 1호지는 지금 수차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정한 구역만큼은 낚시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2.8칸을 좀 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깊은 수심대를 좀 노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2.8칸을 좀 폈고요. 자, 오늘 사용할 찌는 요거 한 4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목낚시 찌, 수제찌로 만든 거 2차 버전으로 새롭게 다시 받았습니다. 그것 중에 일부 지금 찌 테스트를 좀 하러 왔고요. 새롭게 바뀐 거는 이 아래쪽에 찌 다리 황동편 무게를 추가할 수 있는 요 부분을 조금 더 날렵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찌의 부력은 1.2g짜리 부력입니다. 지금 제가 왜 1.2g짜리를 썼냐면요. 먼저 사용하던 그런 찌를 쓰게 되면 수차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물살에 의해서 찌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지금 여러 개 찌를 지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0.6, 0.8, 1.2, 1.6g 네 가지 종류의 찌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1g 아래쪽에 있는 거는 찌가 계속 잠깁니다. 요것도 일정 부분 잠겼다가 다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2g 수차가 움직일 수 있는 수차를 돌려서 물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유속이라면 최소한 1g이 넘는 찌 부력을 갖고 있는 찌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돌은 지금 3.5g, 3.6g 정도 되는 봉돌이 달려 있고요. 떡밥은 뭐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떡밥 그대로 다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뭐 찜버거도 다 넣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낚시를 좀 아침에 몇 번 캐스팅을 해봤는데 물론 당연히 입질은 없습니다. 입질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입질을 받아보려고 낚시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수온계를 집에다 놓고 오는 바람에 수온을 찍을 수는 없는데요. 그냥 차갑다. 그냥 차갑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떡밥 이렇게 달고 2.8칸으로 외통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풀 캐스팅을 한 상태고요. 제가 사전에 테스트를 좀 했던 찌가 요거입니다. 요거 아래쪽을 조금 날렵하게 만든 대신에 무게가 줄어들어서 부력이 그만큼 조금 올라갔습니다. 얘 부력은 0.8g의 부력을 갖고 있습니다. 500ml짜리이고요. 요거를 사용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제대로 찌가 안 차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줄이 계속 포물선을 그리고 날리고 있는 상태겠죠. 물살이 유속이 살짝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찌는 계속 잠겨서 이런 걸로 낚시를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를 돌리고 있는 요 정도 수준의 이상의 물살이라면 찌 부력은 1.2g에서 1.6 정도 사이대. 자, 제가 1.6g짜리를 사용을 했었던 찌가 바로 요 찌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찌 다리 쪽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찌 몸통 모양이 비슷비슷하지만 부력에 대한 차이가 약간씩 다 있습니다. 얘가 정확하게 1.6g의 부력을 갖고 있고, 얘는 찌 다리에 그 어떤 무게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딱 이 정도까지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황동편 무게를 조금 더 찌 다리에 추가를 한다면 원하는 찌 맞춤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캐스팅을 좀 해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2g짜리 찌가 지금 거의 한목 반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찌를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찌가 지금 약하게 조금 살짝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보다 찌톱이 더 나왔다가 아니면 이 정도로 쑥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찌가 더 내려가고 있죠. 자, 캐스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캐스팅을 좀 다시 했고요. 지금 낚싯대를 회수를 할 때 봉돌의 위치도 지금 날리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 이 정도의 봉돌이 날릴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캐스팅을 한 위치하고 회수했을 때 위치하고 봉돌에 나오는 위치가 다르다면 봉돌은 그만큼 날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캐스팅한 위치하고 거의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봉돌은 다시 회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찌는 1.2g 찌, 보시고 계신 찌가 1.2g의 부력을 갖고 있고요. 찌 다리에는 찌 부력을 상쇄시킬 만한 그 무게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찌는 1, 2, 3, 한 4목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4목에서 한 2목 중간 정도까지 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만약에 이렇게 유속이 있는 데서 적당한 유속이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신다면 1.2g 짜리 보다는 1.5g 이상 되는 찌 부력으로부터 이제 가끔 그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어느 정도 되는 부력을 찌를 사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흐르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를테면 1m가 흐른다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물은 정말 그걸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계 낚시에서 도복 낚시를 하실 때에는 물론 유속이 없으면 저부력지, 완전 저부력지 0.6, 0.8 이 정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다면 최소한 1.2 아니면 1.5g 이상 되는 찌 부력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찌가 잠기지 않고 찌 톱이 물 밖으로 나와 있어서 입질을 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저는 사실은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입질만 들어오면 되는데 입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1.6g으로 낚시를 좀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부력이 작은 거로 한번 해봤더니 그나마 좀 괜찮게 나와서 일단 1.2g의 찌부력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양반을 떡밥 달아서 캐스팅을 좀 다시 했습니다. 자, 찌가 내려갔다가 살포시 올라오는 거. 무게가 황동편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찌에 올라오는 게 마치 찌 맞춤을 해놓은 것처럼 천천히 살포시 올라오죠. 지금 표면에 물 흐름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고 있지만 그 수면 속에서 약간의 물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낚싯대 원줄은 당연히 포물선을 그려서 살짝 날려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찌의 그 면적에도 물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동시에 찌도 같이 물 속으로 살짝 잠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물 흐르는 정도에 따라서 찌가 조금 더 올라왔다가 지금처럼 조금 더 잠기는 이런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낚시를 좀 하셨던 분들이 무슨 내통 낚시, 중통 낚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찌 부력은 이렇게 생긴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력들을 좀 많이 쓰시죠. 그리고 그분들의 찌 맞춤은 찌톱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몸통까지 찌 맞춤을 한 상태에서 이만큼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원줄도 포물선으로 날리고 물 저항을 받고 찌 몸통도 물 저항을 받고 그래서 같이 슬쩍 잠기는 그 오묘한 위치를 찾아서 낚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찌 몸통이 다 정답은 아닌 거예요. 찌에 따라서 이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그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몸통 찌맞춤 한다 그래서 이건 다 무조건 몸통 찌맞춤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낚시를 하고 있는 현지 상황에 따라서 양어장이면 양어장, 강계낚시면 강계낚시, 유석이 적당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거기에 맞게 찌부력을 키워서 낚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입질은 언제 오는 거죠? 입질이 없는데? 입질이 한 번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다시 찌가 한모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2g의 부력을 갖고 있는 거, 저거 찌맞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찌톱만 남겨놓은 듯한 그런 찌맞춤은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 부력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2g 정도 수차를 돌리고 있을 정도의 물살, 유속일 경우에는 그래도 1.2g 정도면은 찌 부력이 적당하게 맞출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입질이 정말 한 마리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가 정면으로 떠서 해가 또 떴어요. 지금 정면으로 떠서 따뜻합니다. 오늘 목줄 1번이에요. 목줄 1번이고 바늘은 붕어 5호 바늘입니다. 5호 바늘. 일부러 길게 목줄을 길게 썼습니다. 뭐 붕어들이 와서 편하게 잡수고 가시라고, 잡수실 때 제가 챔질을 한번 하겠다고. 그래도 찌가 지금 정면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찌가 좀 잘 잡히네요. 지금 저 1.2g 저 찌톱이 아마 카본일 거예요. 카본 찌톱일 겁니다. 저 카본 찌톱은 내림낚시 찌 사용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네요. 보통 내림낚시는 서치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본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찌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찌톱이 솔리드하고 카본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전에 자주 사용을 했었던 그 찌톱은 카본입니다. 카본.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카본이고 나머지 하나가 솔리드 찌톱을 갖고 있는데요. 얘가 솔리드 찌톱이고요. 이거 좀 강하죠? 이게 카본입니다. 카본. 요게 이제 빛 투과율이 좀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햇볕에 제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 솔리드는 색깔이 약간 좀 투명한 스타일로 좀 보이는데요. 요 카본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색깔 칠한 그 상태로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밝은 게 찌톱에 이렇게 낭창낭창 하는 거, 요게 솔리드, 강한 거, 요거 카본,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찌다리는 전부 다 카본입니다. 카본. 자, 이렇게 양반을 떡밥 달고요. 비행기가 지나가서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자, 다시 한번 양반을 떡밥을 달았고요. 지금 외통 낚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입질이 좀 없어요. 입질이 사실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뭐 제 생각일 뿐이고요.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찌가 날리질 않는데요. 거의 12시 방향으로, 낚싯대하고 12시 방향으로 찌가 딱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톱이 지금 충분하게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유속이 조금만 가해지면 찌는 거의 한목이나 1.5목 정도까지 아마 찌가 잠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뭐 입질을 보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입질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가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그러니까 유속이 있는 간개 낚시를 좀 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되는 찌 부력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1.5g의 부력에서 3g대 부력 사이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낚시를 하셨는데 3g이 잠길 정도라면 유속이 상당한 거죠. 뭐 그 정도에서도 붕어가 입질을 한다면 당연히 낚시를 해볼만 한데, 해볼만 하겠죠. 예. 근데 3g 때도 만약에 아무런 찌맞춤이 되어 있지 않은데에도 찌가 그냥 쓱 잠겨버린다 면은 근데 그런 자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찌는 찌톱이 제가 먼저 사용하던 것보다 조금 더 굵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찌톱을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두껍게 뽑아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처럼 얇은 것도 있지만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찌톱의 도복낚시찌, 외통낚시찌도 있습니다. 입질 한 번만 해라. 그냥 쭉 빨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없습니다. 아, 큰일 났다. 지금 1.2g의 찌부력으로 지금 낚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찌톱은 카본 찌톱이고요. 찌 다리에는 그 어떤 무게도 추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임에도 유속에 의해서 찌가 점점 잠겨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찌가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얘는 1.6g짜리 찌입니다. 얘가 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보다는 이 찌의 자중은 1.3g의 자중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찌 부력은 1.6g의 찌 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솔리드 찌톱 같은데, 솔리드. 자, 얘를 일단은 꽂아 보고요. 근데 얘를 꽂게 되면은 찌톱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찌 맞춤을 볼까요? 봉돌도 바꿔야 되는데 일단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떡밥은 한번 달아주고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1.6g의 찌부력을 가진 찌를 캐스팅을 지금 했고요. 자, 아까보다 찌톱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마찬가지로 거의 1시 정도까지 찌가 지금 흘러가 있는 상태고요. 자, 아까 1.2g 짜리보다는 1.6g의 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찌 부력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져 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면은 그 찌 맞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찌톱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 자, 1.6g의 찌 부력을 갖고 있는 찌로 12시 정면으로 완전히 풀 캐스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양반을 떡밥 달았고요. 지금 찌톱이 완전하게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며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거의 찌톱이 다 올라와 있는 이 정도면 찌 맞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수동으로 거꾸로 한번 맞춰 볼게요. 제가 지금 거꾸로 맞춘다는 게 뭐냐면 찌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그 속도를 제가 보기 편한 상태까지, 마음에 드는 상태까지 황동편을 좀 찌다리에다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찌 맞춤으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감겨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얘 찌는 1.6g의 찌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얼마큼 잘라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대충 잘랐습니다. 이 황동편을 대충 잘라 가지고요. 찌 다리에다가 감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찌 다리에다가 황동편을 추가로 해서 감았습니다. 찌는 조금 내려 볼게요. 내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봉돌을 바꿔야 되지만 봉돌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캐스팅하면 좀 섭섭하니까 떡밥을 한번 달아서 그대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바로 잡았어요. 자, 올라오는 속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찌가 지금 거의 1시 방향까지 흘러갔어요. 아까보다 부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찌가 그만큼 버티지 못하고 원줄이 포물선으로 날리는 것을 얘가 지금 찌 부력으로 잡아주지 못하고요. 같이 가라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떡밥 달지 않고 그냥 풀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찌는 지금 거의 낚싯대하고 12시 방향으로 위치를 해 있고요. 유속에 의해서 찌가 다시 잠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아까 제가 감았던 황동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라고 반대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황동편을 조금 더 띄워봐야 돼요. 자, 얼마나 띄워볼까요? 대충 조금 잘라냈습니다. 아까 감아놨던 황동편을 조금 더 잘라냈습니다. 자, 그리고 찌를 다시 장착을 하고요. 떡밥을 달아서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할 건데요. 아까보다는 지금 그 찌 다리에 감았던 황동편을 조금 잘라냈기 때문에 찌 부력은 그만큼 더 많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찌맞춤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찌맞춤을 시작을 한 다음에 수심을 찾은 것이 아니라 수심을 찾아서 낚시를 하면서 찌맞춤으로 지금 거꾸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떡밥 달고요. 다시 한번 풀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찌가 더 이상 잠기진 않네요.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뭐 찌의 그림상으로 봐서는 세목 정도? 찌돋보기 아래 정도까지 딱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유속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의를 내려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한목이 빠져서 찌 돋보기 아래쪽 부분까지 원줄이 날려서 포물선을 졌고요. 찌 부력으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나쁜 놈들이야 이것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 그리고 예비 구독자님 어복 충만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원하나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